2,850만 개. 거기서 이제 10%가 빠졌더라고요. 네. 228만 개가 감소가 됐어요. 예, 무용론이 확산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 때문에 네. 당첨이 되어도 돈을 못 번다. 나는 당첨이 안 된다. 네. 그러면 해지해야지. 집 사야지. 그래서 청약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마진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또 수요가 새롭게 생겨요. 이런 이상한 시장에서 돈 될 만한 곳만 찾다 보니까 나 당첨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실은 당첨이 되게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청약 전문가이시죠. 월용이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용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월용 청약연구소 박지민입니다. 월용이는 월급을 용돈으로 준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지은 별명입니다. 그 청약하면은 사실 이제 로또 청약 이런 게 가장 많이 떠오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반포 트리니원 뭐 이런 거 하면 뭐 30억씩 번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은 있는데 또 반대로 청약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좀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청약 통장 엄청 많이 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낮아진 건지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안 그래도 기자님들께 최근 한 달 동안 진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고분양가 때문에 네. 당첨이 되어도 돈을 못 번다. 즉 안전마진이 없다. 그거 하나하고 돈 될 만한 곳은 강남처럼 엄청나게 경쟁이 세다 보니까 나는 당첨이 안 된다. 네. 그러면 해지해야지. 집 사야지. 그래서 청약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될 사람은 되니까. 그게 안 그래도 제가 초대를 해주셔서 통계를 다시 살펴봤거든요. 네. 2022년도 5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게 2,850만 개. 거기서 이제 10%가 빠졌더라고요. 네. 228만 개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 감소면 엄청나죠. 예, 무용론이 확산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당첨 확률도 같이 내려간 것도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마진도 좀 줄기도 줄었고요. 이게 완전하게 그 일극화가 됐는데 강남은 당첨이 너무 어렵고 그 외지역은 당첨이 쉬워요. 네. 그게 마진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또 수요가 새롭게 생겨요. 이런 이상한 시장에서 돈 될 만한 곳만 찾다 보니까 나 당첨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실은 당첨이 되게 쉽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말은 이제 강남만 다들 노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더 경쟁률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게다가 뭐 예시를 하나 들게 되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그 고척, 뭐 은평 이런 데에서 분양을 했을 때 네. 30점, 40점대 연령대로는 30세 전후 분들도 당첨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게 쉬운 데도 있는 반면에 이제 강남에 집중될수록 또는 인근에 있는 동작이나 뭐 이런 마포 이런 데는 또 높다 보니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당첨이 쉽다. 근데 중심으로 갈수록 어렵다.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대장급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구유가 있잖아요. 뭐 이번에 분양했던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 당첨은 쉽습니다. 그러면 당첨이 쉽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낮다는 거고 그럼 경쟁률이 낮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 돼봐야 별로 남는 거 없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약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복잡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청약통장 해지가 그런 고분양가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 15대책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 15대책에 지금 투기가율지구도 엄청나게 막 많이 확대를 하고 그럼 당연히 뭐 청약에도 막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전반적으로 10, 15대책과 청약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야 될까요? 와, 이게 사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옥게임 2처럼. 네. 네. 해봤죠. 네,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많이 맞고 또 극복했잖아요. 그 2016년 조정 대상 지역. 네. 예, 그거의 이제 확대판과 급속한 버전이라고 보는데 그때 똑같아요. 흐름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세대 원청약을 줄였잖아요. 네. 그럼 청약자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률이 반토막 나요. 이런 상황들이 샘플이 별로 없어요. 한 달밖에 안 지났다 보니까 10, 15대책 이후로 이제 샘플이 서울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면 이제 알 거예요. 하필이면 나온 게
반포네요. 네, 그거는 일반화할 수 없는 단지가 되고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부활지구로 된 서울에서 분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비포 애프터의 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가점 컷은 적게는 한 3점 떨어지고 많게는 15점 이상도 떨어져요. 그래요? 당첨이 쉽죠.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경쟁자들이 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청약을 해봐야 뭐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예 자포자기하는 개념인 건가요, 이게?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진짜 이상한데 지난달에 동작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라고 있었는데요. 예상되는 시세가 한 23억인데 22억에 분양했어요. 마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청약이 들어갔죠. 10, 15대째 막판 청약이다. 이런 식으로 마진이 없는데도 약간 그 변곡점이 생기기 전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미 생긴 이후에는 그게 좀 잠잠해지는데 이제 잠잠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청약이 두 가지의 이점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새 집인데 싸다. 근데 지금은 싼 건 없고 새 집만 있다.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로 체질 변화도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그냥 신축이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그것만 남았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신축인데 싸게까지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건데 지금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예 그 뭐 아니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확대해서 로또 청약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건 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완만한 어떤 그 완만한 상승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반응. 그렇게 되려면 이제 거래 수요를 줄여서 청약 수요를 묶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묶어놓는 것은 그냥 일반 매매보다 로또 청약을 기대하기에 하는 거다. 그래서 분상제를 늘리거나 아니면 분상제를 다 폐지해가지고 그냥 자유경제에 맡기는 거죠. 근데 애매하게 강남만 유지를 시켜놔가지고 아쉽습니다. 이제 청약을 보는 제 입장에서도.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분상제를 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제 사업성 안 좋은 곳들은 또 공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상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비를 다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너무 국지적으로 들어가서 좀 죄송한데 수원에 그 이목지구라고 있는데 그 동네 시세가 10억이 안 됐거든요. 분양가가 12억이에요. 근데 거기가 공공택지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에 두냐 여기에 두냐에 다른 것 같아요. 분상제 그러면 서울에 전역 확대한다. 중간쯤에 두면 영등포 같은 지역도 이제 18억에 분양을 했잖아요. 한 16억 정도 7억 선에 분양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 그 청약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아직 안 지어진 집을 사는 거니까 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소유권을 사전에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고. 예, 맞습니다. 이 대책이 그래서 그 장점이 더 부각된 것 같아요. 모두가 대출 규제, 뭐 전입 의무 이런 게 다 너프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청약은 LTV 40%만 적용받고 또 중도금 한도는 올려줬어요. 6억 초과까지. 근데 그 상황에 말씀하신 잔금 유예까지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벌어주지 않나. 장점이 부각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15 대책이 너무 또 복잡하기도 하니까 그냥 투기과열지구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데랑 안 된 데가 청약에서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건하고 대출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건이 세대원 청약 안 된다. 세대 주만 된다. 근데 여기서도 헷갈립니다. 특별 공급은 돼요. 거기에서 다자녀, 복잡해 진짜. 신혼부, 생애자 이런 건 됩니다. 근데 일단 1순위자가 훨씬 많다 보니까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세대 주만 청약이 된다. 그거 하나 하고 또 가점제의 비율이 변경돼요. 원래는 80여 제곱 이하로만 가점제 40%, 초과는 가점제 0%, 100% 추첨제죠. 근데 이제 구간이 3개로 나눠집니다. 60제곱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그리고 85제곱 이하에서는 70, 초과에서는 8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지는 가점제가 늘어나서 청약자 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입시 수능으로 보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능 정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입결이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추첨제한테는 불리한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LTV 적용 40%가 적용받죠. 근데 40%는 적용받지만 6억 한도는 초과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또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시세 인정에 따라서 또 구간별로 대출이 줄잖아요. 6억, 4억, 2억
이런 식으로 잔금은 좀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정리하면 청약에서는 세대 청약, 그다음 LTV는 40% 적용받는다. 네. 대신에 입주할 때는 시세에 따라서 대출을 토해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도금도 대출이 좀 줄지만 그럼 잔금 때 그 어떻게 잔금을 내가 준비하냐? 이 대출이 안 나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청약을 안 넣겠다, 못 넣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니언 같은 경우가 59제곱이 20억 정도에 분양했었는데 시세는 20억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2억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얘기냐.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전화하면 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만 대출해줍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미리미리 그냥 지금부터. 그러니까 18억 준비해 와라. 뭐 세금까지 사실 20억 다 준비하죠 지금. 그렇죠. 중도대출 이자까지 하면 또. 네. 네. 그렇지만 20억만 있으면 한 30억 벌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아닌 것도 참 문제인데 막 영등포나 동작 같은 경우도 19억, 20억, 22억 같잖아요. 네. 그 최근에 들린 얘기도 보면 강서의 방화뉴타운 같은 지역도 분양을 하게 되면 평당 뭐 6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20억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외곽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20억 국평 봐야 되나라는 인식에서 계산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의 분양가 상승을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국평 전용 84제곱이 10억 이하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10억 이하가 없어졌어요. 12억 이상. 그다음 올해부터는 대부분 15억 이상. 내년부터는 그냥 18억 이상.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어쨌든 다들 강남에 뭐 반포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청약을 받고 싶은 마음들로 우선 청약 통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도 로또 청약 한번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강남의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지금 막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대출 네. 규제를 하고 뭘 규제를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통계를 간단한 걸 몇 개를 대입을 했어요. 제가 예측을 할 때 이런 통계를 좀 만지거든요. 만지는 것보다 차용하는 거죠. 그 KB 부자 보고서 네. 한번 다루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위 1% 부자가 29억, 30억이라고 치죠. 1% 그걸 바로 적용을 합니다. 네. 서울 인구 그냥 900만이라고 치고 1%는 9만 명. 거기에 자가 보유율 50%, 네. 4만 5천 이런 식으로 쉽게 아주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현금 자산이 많을수록 자가 보유율은 높아지겠지만 그냥 거기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도 되는 게 제가 과거 둔촌중공 청약 때 10만 청약서를 이제 설파해서 엄청 돌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20만 명, 30만 명도 청약을 했을 거고 그거에 이어져서 작년에 원펜타스 분양했을 때 9만 3천 명이 청약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강남권 청약자의 맥시멈을 10만 명으로 봤어요. 10만 명으로 보고 조금 아쉬운 방배나 조금 아쉬운 소형 단지들 경우는 한 2,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를 봤는데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의 투과지역은 유지되니까 서로 변동은 없고 대출의 변수만 들어간다. 네. 근데 이런 고가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대출 영향을 받는 비율이 몇 %일까 했을 때는 해봤자 1-20%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트리니언 같은 경우는 4만 5천 명의 청약자를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만 4천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지만요. 네. 청약자 수 작년부터 강남권이에요. 네. 3만 5천, 9만 3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하면은 누가 사냐 하는데 결국엔 다들 어떻게든 돈은 있다는 거네요. 네, 일부 수요는 있다. 근데 그만큼 이게 좀 착시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지금 9만 명 정도여도 이분들이 다 당첨되는 게 아니니까 또 몇 명 되고 또 그분들은 다시 대기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약자 수 감소가 땡큐이기도 한데 최상단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줄어들진 않거든요. 이분들이 바로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는 맞는 것 같고요. 작년에 이슈 중에 하나가 청약에서 청약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왜냐하면 부부 합산 가점도 3점을 더 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3월부터는 출산 특례를 줬거든요.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니면 태중에 있거나 갑자기 다자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부활시켜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들은 소득 신고를 작게 하잖아요. 네. 작게 하면 갑자기 신생아 우선 소득자가 돼요. 그러면
애가 3명이고 우선소득이다. 그러면 네. 강남권에 당첨이거든요. 집이 있는데 특례를 받아서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석대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어떤 특별 공급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또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서울은 조합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일반 분양 비율이 적잖아요. 그게 이제 통계를 더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죠. 100세대 뽑는데 10,000명, 100대. 그렇죠. 1000세대 뽑는데 10,000명 10대 1인데 그것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러면은 강남 쪽은 어쨌든 수요가 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무방한 거잖아요. 예, 무방합니다. 개수 대비 너무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강남 외 지역은 어쨌든 이번 규제로 경쟁률은 확실히 좀 낮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확실히 낮아져요. 제가 비강남권의 맥시멈을 10,000에서 15,000명 보거든요. 네. 근데 이수역 힐스테이트 센트럴 같은 경우가 이제 변곡점 전이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케이스고 10,000명만 넘어가도 과열이에요. 비강남권은. 네. 앞으로는 2,000명, 3,000명, 5,000명 이하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마진이 적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정도면 청약 쪽에서는 뭐 최대치의 규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뭐 더 규제할 게 있다고 보세요? 투과 지역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네. 결국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했죠. 네. 결국 생각해보면 세금과 대출이잖아요. 세금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까지니까 그게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은 40%로 줄여놨고 구간별로 줄여놨으니까 이미 최대치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1주택한테 취득세 중과를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워낙 또 복잡한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청약 통장 있는 분들이 막 깨가지고 막 비트코인 산다, 뭐 이렇게 금 산다,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냐면 이거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점수가 60점이 안 되는데 강남만 바라고 있다. 빨리 뭘 사야죠. 사는 건 뭐 주택이 되거나 금, 비트코인 저는 다 존중하고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옛날에 엄청 맞고 한 10년 만에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자산의 분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고요. 대신에 안전 자산으로 주택을 선택하고 새 집을 원하면서 가성비 있게 직주 근접에 내 집을 원한다라는 분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 좀 무조건입니다. 강남권만 노리지 않으면 오히려 당첨 확률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돼. 대신 이제 마진을 너무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그냥 신축을 산다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면 확률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는 비운의 동네라서 그래요. 성남 애매합니다. 아, 성남. 성남은 재개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지역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마냥 나빠진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